전국 순회 경선이 2주차인데 토요일에는 제주와 인천, 일요일에는 강원, 대구, 경북에서 이제 그 결과 발표가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2주차 투표 결과는 좀 어떤 식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적어도 강원과 대구 TK에서는 김민석 후보 우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 TK는 김민석 우세가 유력하다. 네. 왜냐하면 그 험지예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지역들일수록 사실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라기보다는 그들과 경쟁을 하기 위한 중도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당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러잖아요. 대구에 있는 민주당원들 보고 너네는 왜 우리스럽지 않아? 라는 식으로도 많이 비판을 가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김부겸 캠프가 얼마나 중앙 쪽을 보면서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중앙에서 일어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슈도 대구 쪽으로 왔을 때는 정말 보수들이 칼춤출 수 있는 그 핵무기로 바뀌어져 있는 네.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를 겪었던 대구 그리고 김부겸 캠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강원도 비슷하잖아요. 강원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에 승리를 겪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우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같은 경우에 송영길 후보가 워낙 또 거기서 오랫동안 지역의 터줏대감이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도 하셨고 네. 그래서 그 표 때문에라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하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근데 일단은 최근의 여론조사 중에서 그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경기 인천이 묶여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표본 분류가 어렵지만은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신 분이 32.0%,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신 분이 23.0%,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신 분이 4.4%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서는 그 정청래 후보는 줄곧 본인이 약간 우세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이제 결과를 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게 민주당 지지자들만 상대로 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그거는 전체입니다. 전체니까 저렇게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따로 떼가지고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저렇게 격차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 주 토요일 거 보면 일요일 거 결과도 그냥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토요일 제가 볼 땐 김민석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토요일도 김민석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근소한 생각하시는 차이로? 건데 근소한 차이로요?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이전보다는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인천- 송영길 후보는 인천이니까 그렇겠죠. 원래.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좀 더 많은 지지가 나오긴 할 텐데 거기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러니까 이전에 새몰이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하는 방식을 떠나서 지금 중반쯤 올수록 당원들이 좀 더 전략적 투표 성향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뭐 김호준 씨나 이런 사람들 얘기한다는 것처럼 선호 투표제까지 갈 경우에 당권이 흔들리거나 그 이후에 계속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지지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면 과반 이상 후보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전략적 투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원 제주 같은 경우에도 호남세가 물론 강하기도 하고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강하기도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후보가 인천에서 뭐 압도적인 어떤 지지세를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정청래 후보랑 같이 맞붙었던 박찬대 시장이 지금 인천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찬대 시장의 조직세도 꽤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상보다는 좀 더 김민석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박찬대 시장을 두고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보이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시장과 만난 사진을 굉장히 크게 본인의 SNS에 자랑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봐라 인천 표심이라는 게 이게 친명 후보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친청 후보한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그 뭐 지난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을 당하셨잖아요. 네. 갔다가 저도 왔거든요. 다녀왔습니다. 네, 갔다 왔는데. 변호사. 그럼 그럴 뻔했어. 그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지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 정치인분들의 상에 가본 그 이제 뭐 모친상이었던 걸 네. 기억하는데 네, 가본 맞아요. 경험이 없어서 놀랐던 거는 그 지하 2층이 그랬는데 지하 3층까지 다 그 화환의 옆에 붙여 우와. 있는 걸로 야, 딱 되어 있었던 걸 그렇게 보면서 많아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도 안 보내도 티 안 나겠다.
이거 안 보내도 우리 하나 안 보내도 티 안 나겠는데. 네. 네. 근데 그 정도로 박찬대 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의 지지세는 확실하겠구나. 라는 거는 느꼈고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조직력은 대단하겠구나. 왜냐면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왔어요. 그 누가 보냈나 이렇게 보면서. 근데 와 인천 붙어 있는 모든 건 다 온 것 같아요, 사실. 현직 시장이기도 하지만. 시장이니까. 시장이니까 가. 와, 근데 다 온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거기 와서 뵌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저한테 호의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정구수 오. 흑돼지라거나 욕하지 않으면서 보통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보통 네. 보통 저를 보고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많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호의적으로 맞아주시는 거 보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그 김민석 후보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인천 찍고 제주 갔다고 난 다음에 TK하고 강원까지 갔다 와. 빨리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가갖고 팔짱 낀 분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 실제로 정구승 변호사 같이 실제로 현상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거죠. 공개된 것만 본 사람들이 그렇죠. 이상한 생각을 가지니까 실제로 인천의 터줏대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송영길 후보가 본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영 TV에서 박찬대 인천시장님이 정청래를 응원한다면서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김민석이하고 정청래라면서 박찬대 시장이 그렇게 말했 것처럼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누가 놀라고 말한 전혀 거예요. 그렇지가 그러니까. 않습니다. 어제 제 송영길 TV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인천 타운홀 미팅을 마치고 박찬대 시장을 이제 송도의 펜타 그 옆에 두 분 만난 사진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네. 락 페스티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가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더니 정청래 후보 가서 너무 자기한테 친한 척하고 그래서 자기가 상당히 좀 곤란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방송을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는 진상은 박시영 이렇다 의원이 이렇게 좀 잘못 아마도 듣고 말씀을 하는 매우 내용을 이렇게 꼼꼼하다고 요약해서 그리고 박시영 TV에 주장한 내용도 내가 아는 사실과는 다르다. 당사자를 만나보니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송영길 후보 얼굴 보니까 갑자기 우리 오윤혜 씨가 떠오르면서 내일 뭐 치킨 같이 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보니까. 네. 힘들어요, 여러분. 저 좀 왜요? 모르겠어요. 송영길 맞아요. 송용길 아니고. 네, 정확하게 우리 송영길 후보님께서 내일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청년들과 치맥 파티 이런 걸 해요. 신청자 분들 받아가지고 좀 어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러니까요. 이제 네. 사회를 봐달라고 또 오윤혜 요청하셔가지고 씨 사회 봐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왜 얼굴 표정 좀 밝게 해요? 왜냐면 야외거든요. 내일 수영복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왠지 좀 힘들겠네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해 주시면 너무 즐겁겠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윤혜 씨는 보니까 진짜 송영길 후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으로 방송인으로서 생각하고 방송을 같이 하길 많이 원하고 김민석 후보는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만나고 또 밖에서도 토론회도 한번 같이 하셨는데 네. 도대체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영생교주. 오직 이재명. 그러니까 오윤혜의 이재명 판단 기준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재명 네.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잘 되는 게 저의 무조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박찬대 시장 상가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절친한 사이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순방 갔다 귀국하면서 사실 가볼까 하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주식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처럼 현안이 너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한치의 여유도 대통령에게 허용하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양해 하에서 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네. 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만큼만 민심에 조응하고 민심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제가 중학교 때 얘기 계속 꺼내가면서 막 노사모 뭐 얘기하고 아니 지금 주식 놓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좀 글로벌 마인드로 보자면 정말 진짜 개화기 때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만큼 중요한 시점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가장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는 20년 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의 진위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정치 방송이 따져볼 수 있지만 이게 맞나? 그리고 지금 지난 1년 민주당을 토파보면 그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에서 의제로 제시한 게 검찰개혁 말고 또 뭐가 있었나?
미래지향적인 네. 뭐가 있었나? 대통령은 교복갑부터 시작해갖고 거대 담론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 당에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 최고위원은 심지어 나가서 유튜브 채널이 의제 설정 기능이 있대. 아니 그러면 본인은 세비를 왜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의제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알리러 유튜브에 나가는 그걸 거지. 유튜브가 추종하거나 네, 이러면.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건데 거기가 의제 설정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안 보세요라고 화내는 걸 보고 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네. 뭐 김어준 씨가 코어 지층이 떨어져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거라고. 예?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지금 정권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돌발 변수가 많아요. 그럼요. 네. 국가라는 게 이렇게 흔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재명 대통령 책임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 안 하고 다시 또 공격 주고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해가면서 새롭게 뭔가 이슈를 만들어가고 일을 해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걸 그 원인을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당무 개입하려고 하고 거기에 가까운 사람 늘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치환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원인이 아닌 보면 거지. 민주당이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공격받을 때 그 코어 지지층이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나 그 스피커들이 과연 그분들을 그 이재명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나섰냐. 종편에 나가서 아니면은 그냥 YTN 이런 나가서 그렇지, 하는 광야에서. 사람들 보면은 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용역들이랑 촉법들이 나가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근저당 이슈 나왔을 때 제일 칼춤 열심히 춘 게 하원기 소장이었고 저도 그날 나가갖고 이제 맞아. 국힘 예. 패널한테 쌍욕 먹어가면서 아니다 이게 채권대 담보고 막 설명을 하면서 욕 먹고 방어할 때 막 저는 심지어 당직도 없는데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발주를 줘야죠 발주를. 토해내 받은 거 있으면 아, 좀 줘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어떤 취지로 말했냐면은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등 돌릴 맞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ABC 구분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유이재명. 정구승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등 돌리고 부동산 문제 생기고 주식 떨어지면은 난리 칠 거라고 했지만 정구승은 YTN 매주 나가가지고 강화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대변인도 아니에요. 전 대변인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방어하고 있고 보안수 사건 저는 엄청 가열차게 비판을 했잖아요. 사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원래 많이 했지.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갖고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고 어떻게든 개선할 것이고 이미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지만 그렇지. 너네 할 건 아니지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약간 현타가 오기도 해요. 근데 그 유시민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말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를 이만큼까지 발전시키면 이게 정부와 집권 여당의 오로지 다 그게 가는 축제 같은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정권을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대기실에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외연 확장이 돼 커져. 그러면 이거 이재명이 갖고 나갈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민주당께 되는 건데 이재명 이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막냐고요. 심지어 그래서 4년밖에 안 남았어. 보수 패널들과 가끔 방송을 하다 보면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게 그 구조적 다수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념화가 될수록 가장 강성이 그렇지. 될수록 사실은 가장 지금 보수들 중에서는 대부분 패널들이 친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한계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합리적 보수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실존적 위협을 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계속 이념적인 거 더 강한 선명한 개혁성을 얘기하니까 지금 묘하게 정청래 후보가 그때 토론에 나와서 10대 0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친한계는 적어도 친한계나 서정욱 변호사는 정청래 후보를 편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편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천과 제주에서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도 있는데 그 다시 한번 KSOI 자료 좀 보여주시면은 그 강원도 표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로 부임을 해 있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떤 것이냐 궁금해하시는데 일단은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0.8%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강원도 민심하면 또 우리 평론가님이 좀 이렇게 고향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좀 아시지 않습니까? 강원도 지금? 사람이에요? 네. 강원도 사람이에요? 뭐 강원도 사람은 뭐 어떻게 생겼길래 약간- 강원도 사람 아니고 저런 약간 앞뒤로 깍깍 막힌 느낌.
약간 고구마 3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원래 강원도 감자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꽉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감자 드는 고구마 거예요. 네, 떠올라요. 네. 원래 배신할 줄 모르고 그냥 어디 그러니까 가가지고. 뚝심 있고 그렇지. 이편단심. 근데 강원도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 실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 못 보셨어요? 강원도 영동 지역도 처음으로 영동 지역에서 그렇게 영동은 원래 자치단체장 안 그랬는데. 네. 그렇구나. 강원도는 영동 지역만 저런 식으로 자치단체장 한 두세 군데를 계속 앞으로 시장을 당선시킨다고 하면은 강원도는 계속 민주당이 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강원도도 뭔가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상호 수석도 지금 이제 강원지사로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원도를 좀 쉽게 얘기하면 늘 이제 여당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힘센데 힘센 곳이 뭔가 이렇게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자꾸 갈등하는 후보보다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잘 원만하게, 네. 잘 맞추려고 하는 후보 쪽에 좀 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설명을 좀 댓글에 해주신 거고. 네. 김성환 평론가님 고급스럽게 생겨셔가지고 저도 약간 서울 남자인가? 감자 이렇게 까면 분나잖아요. 네. 좀 분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했잖아요. 지방 듣다 보니까 고구마 먹은 거 아니, 같아. 진짜 10개 먹은 것 같아.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 전설의 고래산삼에 맥을 잇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 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씨종 산양산삼 추출액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본인 담았습니다.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 농도와 빠른 흡수, 비교 불가인데요. 25,000건 이상의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더욱 활력 있는 여름을 위해 산삼 순백이 정말로 좋습니다. 자, 1+1입니다. 60병과 함께 10병을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 계속됩니다. 가성비 최고 산삼 순백, 가족의 건강은 물론 귀한 선물로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 순백 구매는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 문의 1666-10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32만 원의 혜택 그렇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 받으실 수 있고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잘 가입이 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